자, 그래서 2022년인데 요거는 2023학년도를 대비한 EBS 독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2023학년도 EBS의 독서 지문 중에 사회문화 2, 사회문화 2 지문 페이지는 118쪽. 됐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지문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느냐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민자가 들어와서 경제 지문이고 이민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임금을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치?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을 일들을 저임금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내 월급을, 내 보수를, 내 임금을 낮출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이런 건 외국의 케이스죠. 우리나라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일단 왜 내가 얘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가부분만 읽고 3번 문제 푸는 걸 연습하는 것 정도만 할 거예요. 오케이? 가부분을 읽고 3번 문제 푸는 것 정도만 그냥 연습용으로 3점짜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문에서의 화두는 이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거나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대원칙이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이라고 해서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국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냥 암기사항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내가 설명을 했고 그럼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우리는 단순히 수요 곡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 곡선은 어떤 곡선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한계 효용 곡선이거나 한계 편입 곡선이거나 지불 용이액 곡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곡선, 우하향 곡선 하나 그려놓고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급 곡선을 그리고선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계 비용, MC 곡선이라 그랬죠? 그걸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내가 설명을 했고 선생님 선생님 저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내가 그 글을 뭐라 그러냐 그거 하여간 겉으로 드러난 강의? 뭐야 그거 하여간 나의 채널로 땡 들어가면 제일 앞에 대문짝에 툭 나오는 강의 그걸 내가 그걸로 설정해놨단 말이야. 수능 국어의 기본 상식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 까먹을 때쯤 되면 한 번씩 더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그래프의 대원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공급이 늘어난 물건에 대한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공급이 늘어나면 국어 강사가 지금 전국에 100명이 있어요. 전국에 100명이 있어. 근데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교육과 졸업생들이 900명이 갑자기 이 시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 야, 이 국어 강사가 이거 먹고 살만하구나. 그래가지고 한 900명이 갑자기 나왔어. 1000명이 돼버렸어. 당연히 수강료는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싸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이게 대원칙이라고 해서 경제 대원칙, 흔하면 싸지고 부족하면 희소하면 비싸진다라는 대원칙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 그 대원칙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가부분만 살짝 볼게요. 가부분만 정리해보고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민자 유입과 임금의 변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중차 분법이다 그랬어요. 자, 이중차 분법.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중차 분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례를 보고 적용하는 문제야. 무언가 관계나 공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관계,
개념들의 관계, 비례나 반비례 관계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개념 사이에 공식이 성립되면 그것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3점짜리 문제가 그냥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개념들을 잡고 그들의 관계를 잘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놓고 공식을 잘 정리해놓고 사례를 한번 적용해보고 그걸 그대로 보기에서 두드려 맞춰서 넣어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아주 단순한 과정입니다. 자,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이중차분법은 이민자의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와 그걸 A라고 했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정리해야 될 것은 A. A는 무엇이냐면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그렇죠? 자, 유입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없을 때의 임금 변화. 임금의 변화를 A라고 합니다. 변화와 임금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 B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자, B는 유입이 있을 때의 임금의 변화예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유입되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당연히 알게 되는 거지. 됐지? 그치? 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B에서 A를 빼는 것이다 그랬어. 오호. 자, B에서 당연히 A를 뺀다. 공식 하나 나온 거죠?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각 임금 변화인 A, 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이 중첩되었다고 하여 이중차 분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각각 A와 B가 모두 뭐라고? 뒤의 것에서 앞의 것을 뺀다 그랬어요. 질문하는 아이들의 그냥 공통점이 이거였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게 도대체 뭐래요? 이거 무슨 말이겠지? 자, 뒤에 거에서 자 A2에서 그냥 우린 가상으로 A1을 빼고 얘가 뒤고 얘가 앞이다. B2에서 B1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뒤와 앞은 우리가 언매에서 내가 이거 살짝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헷갈리더라 하는 얘기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언매 문법 설명하면서. 그치? 자, 무슨 얘기냐? 여기가 발화 시점이야. 발화 시점. 발화 시점하고 사건 시점이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시제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시간의 표현에서 현재라고 얘기하지. 그치? 발화 시점과 사건 시가 일치하면 우리는 이걸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화 시점보다 사건 시가 요거를 앞에 있다 그래요? 뒤에 있다 그래요? 여기 요 자리를 선행한다, 앞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 것을 우리는 당연히 과거라고 얘기하게 되고 요 뒤에 사건 시가 나오게 되면 사건 시가 발화 시에 후행한다. 그렇지? 후행한다,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문에서 뒤의 것으로부터 앞의 것을 뺀다라는 것은 시제상으로 얘는 뒤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도 이 시제를 설명할 때도 얘가 앞이고 얘가 뒤라는 그 말을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헷갈리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앞날이 창창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미래가 뭐가 돼? 앞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 이렇게 되거든. 내 말 이해했지?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항상 우리는 뭐야? 정면에서 보고 사건 시 여기가 앞, 여기가 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뒤 시점, 앞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뒤로부터 앞을 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끝. 자, 그것만 잘하면 얘는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빼기가 한 번 나왔고 또 나왔고 A와 B를 구하는데 뺄셈이 나오고 또다시 그렇게 구해진 숫자를 가지고 또 뺄셈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됐다? 바로 이중차 분법이 된 거예요. 이중으로 뺀다. 이런 얘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이제 공식이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중첩되었다고 해서 이중차 분법이라고 부른다. A를 통해서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인 B에서 A를 빼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민자 유입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게 된다. 자, 요거는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임금을 변화시켰을까를 보게 되는 것이고, 얘는 요거 있으니까 유입된 것만이 딱 변수거든. 차이점이거든. 그래서 유입의 효과를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거죠. 두둔. 자, 중요한 건 A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A를 어떻게 구하지? 요게 중요한 문제점이다.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면 없을 경우라는 가상 상황에는 임금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의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A를 구하기 위해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였다. 첫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는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자, 뭐예요? 첫 번째 방법은 특성이 유사한 지역 의 변화를 본다. 같은 시기에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변화를 본다. 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둘째 방법은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건 뭐예요? 가까운 시점에서 A를 구한다. 지역은 동일하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 이해하기 좋게.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인 기준 시점 X가 있고 X의 1년 전을 Y, X의 1년 후를 Z라고 했을 때 A는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로 측정하고 B는 X에서 Z로의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좀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지금 유입이 되는 시점을 X라 그랬어요. 그럼 X 시점에 외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년 전을 Y 시점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1년 후를 Z 시점이라고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여기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난 부분. 됐지? 일어난 부분. 그래서 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앞을 뺀다 그랬으니까 Z로부터 X를 빼게 되죠. 그럼 뭐가 나온다? 바로 유입되고 난 후의 변화 B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을 앞으로 띵 되돌아가서 Y 시점. 이때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은 시점이죠. 역시 뒤에서 앞을 빼야 되겠지요. X에서 Y를 빼게 되면 이 녀석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B로부터 A를 빼면 계산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앞뒤만 헷갈리지 않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능에 요 정도 나오면 우린 우울해져. 3점짜리가 몇 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지문은 3개. 4개지만 하나는 그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치? 이곳에서 태어나서 모고 화자로 쭉 20년 동안 살아왔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지문. 독서 지문의 첫 번째 지문은 웬만하면 풀 수 있는 지문이니까 그거 빼고 3지문. 그치? 경제, 철학, 과학, 기술 이렇게 3지문이 보통 나오는 그 지문들 하나에 3점짜리가 하나씩 붙는다고 쳤을 때 그 3점짜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쉽게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야. 왜?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누구든 나랑 열심히 공부하고 갈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에 미소 지으면 돼요. 무슨 말이겠어? 나를 제외한 많은 아이들은 괴로워하고 있겠군 하고 행복해지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쉬운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항상 3점짜리 문제는 본문에 뭐가 있어? 관계나 공식이 있어. 관계나 공식이 있고 그걸 사례를 들어주고 살짝 사례를 까짝까짝 들어줘. 그 다음에 문제가 딱 나오고 3점 찍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걔는 충실하게 잘 따라가기만 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자, 3번 문제의 보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연구자 M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해서 이민자 유입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 연구자 M은 갑도시를 연구했어. 갑도시는 을국과 인접해 있는데 을국의 2020년 3월 시점이 나오죠. 내전이 발생하여 을국에서 갑도시로 대규모의 이민이 발생했다. 이민자 대규모 유입 직전인 2020년 2월. 아하, 뭘 잡아야 돼? 아하, 여기서 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갑이구나. 이거 제일 먼저 잡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다? 2020년 2월. 됐죠? 2020년에 2월에 이민자의 유입이 시작됐으니까 임금이 변화될 것이다. 됐죠? 임금이 변화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이 2월에 갑도시의 평균 임금은 얼마였냐면 달러인데 우린 1,000원을 하지 뭐.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었다고 치고. 됐죠? 1,000원이었다고 치고. 자, 그러나 대규모 이민이 발생한 후 2021년 2월에 자, 21년 2월 자, 이렇게 되면 요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앞이 되는 거고 요게 당연히 시점상 뒤가 되는 것이죠. 이해됐지? 됐죠? 자, 여기 얼마가 됐냐면 2월에 2021년 950원. 95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갑도시의 이민자 유입에 의한 변화, 즉 B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뒤에서 앞을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 녀석을 빼줘야 돼. 요 녀석을. 여기서 요 녀석을 빼줍니다. 뒤에서 앞을 빼준다. 그러면 당연히 1950 마이너스 950 마이너스 1000이니까니 아이고 어렵지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0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일반적으로 국어 시험에 계산은 덧셈, 뺄셈 나올 수 있고요. 곱셈, 나눗셈 잘 안 나옵니다. 국어 교과에서 국어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계산은 분수? 거의 분수 나오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이겠어? 소수점 이런 거 계산하려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덧셈, 뺄셈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곱셈, 나눗셈 나오면 고난도 문제가 돼요. 국어에서는.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국어에서는 그래.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되게 어려운 건 음수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게 정말 난해하지. 국어에서는 요 정도면 난해한 거야. 알겠어? 난해한 거야. 자,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50 나왔고요. 자, 하나 계산해냈고 그 다음에 M이 갑의 도시 임금 변화를 연구하며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자, B값은 알았으니까 중요한 A값을 알아내야 되겠죠. 갑도시와 같은 국가 내의 병도시의 임금 변화 비교. 아하, 다른 도시.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변화값을 가져온다는 얘기네요. 자, 병도시는 갑도시와 특성이 비슷하지만 같은 기간에 이민자 유입은 전혀 없었으며 병도시 주당 평균 임금은 2020년에 2월에 1,000, 2021년에 2월에 930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가 해놓고 A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비슷한 도시. 무엇에서 무엇을 뺍니까? 뒤에서 앞을 빼야 되니까. 됐죠? 뒤가 930이니까 930에서 1000을 빼면 됩니다. 930에서 1000을 뺀다. 그럼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70. 나왔죠? 이해됐죠?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방법은 뭐냐면 뻔하죠 뭐. A2를 구하는 거겠지. A2는 어떻게 하는 거? 가까운 시점의 것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가까운 시점. 갑도시 직전 1년간의 임금 변화를 비교. 갑도시 2019년에 2월의 주당 임금은 980이다 그랬어요. 자, 2019년에 980은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 되는 거예요, 뒤가 되는 거예요? 여기 2019년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연도가 갑은 2019년, 2020년, 2021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19년이 있고 그 다음에 20년이 있고 21년이 있는 거잖아요. 21년에서 20년 뺀 거 여기다가 B 구해놨고요. 자, 얘를 제시해 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2020년과 19년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2019년은 얼마? 980. 980이고 지금 20년은 1000이니까 뒤에서 앞을 빼야 되죠. 그렇다면 1000으로부터
980을 빼서 20이 나오게 됐습니다. 끝나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B에서 A를 구해야 되죠? 가방법을 사용한다면 B는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마이너스 50에서 뭘 빼죠? 마이너스 70을 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20이 나오게 된다. 플러스 20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나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역시 B에서 A를 빼야 됩니다. B는 얼마? 마이너스 50이 되고요. 그쵸? 얘는 얼마예요? 여기 20이죠. 그쵸? 그러면 A 20을 빼서 마이너스 70이 된다. 끝!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준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냥 다 풀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정답이 몇 번이 됐냐면 5번이 됐습니다. 5번. 자, 5번은 이중차분법 가나 중 어느 경우를 이용하든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한 값은 같은 결론이 도달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20과 마이너스 70으로 다른 결과를 나왔죠. 자, 여기서 20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B에서 A를 빼게 되면 B에서 A를 빼게 되면 노동자가 유입이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임금이 향상됐구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이 올랐어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얘는 뭐예요? 떨어졌어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간단하지? 어렵지 않지? 이해됐지? 자.